썸네일을 보고 좀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남자관리 유튜브를 7년 동안 하면서 피부, 헤어, 위생 등등 다양한 것들을 다뤄왔지만 어찌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 관리가 아닐까. 어쨌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 아래쪽에 소중한,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오늘은 딱 7가지만 얘기해 볼 거예요. 첫 번째로, 혹시나 어린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어릴 때 너무 비만이라면 체중 관리를 진짜 꼭 해야 됩니다. 실제로 샤워실에서 조금 이제 통통한 친구들하고 어릴 때 샤워를 했을 때 저 친구들은 왜 유독 작지라고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살에 파묻혀서 함몰이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숨겨진 길이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소화비만 자체가 사춘기 시절, 성기라고 해도 되나? 이거 뭐 유튜브 정책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기의 물리적인 성장 자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꽤나 유명한 연구인데, 미국의 학술기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인 소년들과 이제 정상 체중 소년들을 비교했을 때 사춘기가 끝났을 때의 음경 길이가 한 11%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붙어 있는 이 나 이거 놓다가 안 먹어야 되는데, 고환의 크기도 유의미하게 작았다고 해요. 물론 이 연구는 인과가 아니라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긴 합니다. 근데 정말 원리적으로도 우리 몸에 지방세포가 늘어나면 아로마타제라고 하는 이제 효소의 활동이 늘어나고, 이 효소의 역할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화하는 효과가 있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뭐 다이어트나 이런 거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또 알고 계시는 작용인데, 실제로 비만 아동들이 정상 아동에 비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한 50% 정도,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 있었다고 해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성기의 성장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말 한 가지 다행인 건, 이 성장기 내에 다시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남성 호르몬이 정상화되면서 그 숨겨진 길이를 되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오히려 못 돌아가게 되면 아까 연구 결과처럼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채로 사춘기 이 성장기를 계속 보내게 되고, 또 이 막대를 감싸고 있는 피부 조직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해서 그리고 이 함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결국에는 추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성장기에 있으신데 내가 비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운동이나 이제 단당류를 줄이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식사, 이런 걸 통해서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시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인이 되셨을 때도 비만에서 정상 체중으로 돌아온다면 당연히 그 숨겨진 길이는 어느 정도 확보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어릴 때 감량하는 것만큼 효과가 좋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어렸을 때 운동을 많이 하면 아까 말했던 소화 비만의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기도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나중에 갖게 될 성기 혈관의 성능과 개수 자체가 결정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되게 유명해서 다른 해외 유튜버 분들이 많이 인용하시는 연구인데, 하버드 의대에서 이제 청소년기 시절 3시간 이상 운동을 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를 비교했을 때 성인이 됐을 때 발기부전을 겪을 확률이 30% 정도 낮았다고 해요. 어렸을 때, 특히 성장기일 때 활발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온몸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이제 아래쪽에도 모세혈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고, 남성 호르몬도 많이 자극이 되다 보니까 더 이제 활발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렸을 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 그 세 번째까지가 저보다 좀 어린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콘돔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어린 분들이 이제 처음 성인이 되면 그 성생활에 대한 배경이 없이, 특히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에 너무 많은 또 자극적인 영상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생활에 좀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렸을 때는 뭔가 이렇게 편의점 가서 콘돔을 구매하는 것 자체도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쩌다 보면은 그냥 좀 우연한 경우에 그런 성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콘돔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뭔가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무조건 들고 다니셔야 돼요. 어릴 때는 이게 또 막 차분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씻지도 않고 막 성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내 성기에도 염증이 생기고, 여성분들의 안쪽은 남자보다 더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안 좋고 상대방에게도 미안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사실 성기 만곡증, 그러니까 성기가 휘어버리는 병이죠, 콘돔이 예방해준다는 얘기가 많이 좀 퍼져 있어요. 젊을 때 너무 이제 이 의욕이 넘쳐서 강하게 푸시를 하다 보면 이게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서 막대가 휘어버리고 이제 통증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콘돔이 그걸 좀 막아주는 이제 쿠션의 역할을 한다. 콘돔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안 써버릇하면 나중에는 끼면 아예 자극을 못 느껴버리게 됩니다. 책임을 지고 그런 문제와도 당연히 연결이 되겠지만, 정말 위생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한두 개쯤 들고 다녀라. 그게 절대 막 뭐 양아치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훨씬 안전하고
혹시 그걸 꺼냈을 때 조금 이상한 분위기가 된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습관, 이 아래쪽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이제 미량의 전자파랑 이제 열을 발생시키는데 바지 앞주머니는 사실 이제 우리 아래쪽과 가장 가까운 위치죠. 지속적인 전자파 노출이 정자의 운동성과 그리고 이제 생존력을 떨어뜨린다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건 휴대폰은 이런 가방에 별도로 들고 다니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이 노트북을 무릎 위에 이렇게 직접 올려놓는 것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지금 손으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너무 과하게 치지 말자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을 배출하는 게 건강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 결과가 있고 사람마다도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해외 유튜브들에서 정말 많이 얘기하는 하버드 의대의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 한 달에 21번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이제 사정의 횟수고 적절하게 이제 배출이 되면서 뭐 전립선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의 확률을 이제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예요. 근데 이건 사실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21번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막 쥐어 짤 필요는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나라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만드신 영상이나 올리신 글들 같은 걸 좀 찾아보면은 20대에서 30대는 주 2, 3회 정도를 이상적인 횟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이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우리가 뭔가 실제 이제 관계가 아닌 뭔가 자극적인 영상을 보면서 혼자 이렇게 해소를 하게 되면 그 뇌의 도파민 수용체 자체가 무뎌집니다. 도파민 중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본인의 이제 피로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제 성관계를 가질 때 오히려 뭐 지루라든지 발기 상태 유지가 안 된다든지 이런 기능적인 부작용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할 때는 하겠지만 너무 그거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거나 틈만 나면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이제 통증이 있다거나 일상생활에 내가 집중이 안 된다거나 무기력함을 느낀다거나 라고 하신다면 정말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아예 끊는 건 오히려 연구 결과상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줄이는 건 이롭다. 여섯 번째는 이제 위생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아래쪽 부분을 다들 열심히 씻으시겠지만 사실 이 남성의 하부는 기본적으로 변을 보는 부위이기도 한데 땀이 굉장히 많이 차서 세균과 곰팡이가 쉽게 번식하기 쉬운 부위예요. 그리고 이제 피부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강력한 추를 가졌다 이런 마음으로 대충 그냥 씻어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게 정말 뭐 심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냄새로 이어질 수 있고, 조금 이제 안 좋은 환경이 오래 지속되면 뭐 염증이나 가려움증, 그리고 정말 이제 씻을 수 없는 악취로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딱 세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샤워 타월보다는 사실 손으로 씻는 게 훨씬 나아요. 가장 예민한 부위는 손으로 씻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샤워 타월의 까끌함이 잔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자극이 적은 약산성 바디워시나 약산성 남성 청결제를 써주는 게 좋다.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얼굴 피부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제 염기성이 계속 닿게 되면 피부에 이제 산도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유해균이 많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남성 청결제까지는 좀 옵션이겠지만 약산성 바디워시를 꼭 써주자라는 거고, 세 번째는 씻고 나서 수건으로 반드시 잘 말려줘야 됩니다. 여기가 습기가 차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염증이나 그런 거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젖은 상태에서 빤스를 바로 입기보다는 수건으로 잘 말리고 빤스를 입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혹시나 이 부위가 가렵거나 아프거나 감염 질환이 걱정이 된다면 비뇨기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가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탈모약 관련된 쇼츠 찍으려고 가서 이제 정자검사 같은 거 받고 왔는데, 저는 제 동네 주변에 그 비뇨기과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갔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계셨고, 아마 대부분의 병원들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간호사분들도 거의 남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정말 많이 있으니까 부디 뭐 가려움이나 혹은 뭐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기능적인 좀 이상이 느껴진다고 하면 꼭 방문을 해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보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정보도 많아지고 했을 거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방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피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남자 관리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데 이런 거는 좀 이제 많이 얘기하는 채널이 없어서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냥 정말 중요한 습관들이니까 오늘부터라도 꼭 지키시면서 이 어찌 보면 남자의 가장 중요한 거를 잘 관리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